안녕하십니까. 주간 돌발 영상입니다. 여야가 각자 전현직 대표가 관련된 사법 리스크에 휘청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전 대표와 법정 다툼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충돌은 피할 수 없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출근인데 연휴인데 이렇게 나오셨어요? 왜? 연휴 한장씩 마스크를 좀 벗고 벗고 이렇게? 아니 뭐 얼굴이 좀 잘생겼으니까. 소위 말하는 친윤계가 좀 많이 있다고 비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혹시 아니 친윤이니 그 무슨 윤핵관이니 이런 거 참나 고약한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는 좀 조롱과 분열의 의미가 더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불쾌합니다. 윤핵관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네거티브하게 보는 그러면 뭐 이준석 그 전 대표는 뭐 반핵관입니까? 윤핵관이라는 스티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윤핵관이라는 용어 자체는 조롱하기도 하고 또 분열시키기도 하고 하는 차원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들어낸 용어인데 여러분들 제가 별명이 뭔지 압니까? 윤핵관인 거 알고 계시죠? 저 윤핵관인 거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입니다. 왜 당의 정권 교체에 앞장섰던 많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를 저는 입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사상 초유 역대 최악의 야당 대표 선거법 기소를 자행했습니다. 권력은 유한하며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공안 통치로 위기를 모면하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계속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정치 탄압이나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왜 정치 탄압입니까? 대한민국 법은 대통령도 감옥에 보내는 지엄한 법이에요. 법대로 가는 겁니다. 다툴 일이 있으면 법정에서 다퉈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당 대표는 인생에 집중하고 사법 리스크는 당청원 대응이라는 게 대표님 지시일까요? 아니면 대표님 아까 현안 말씀하셔서 그런데요. 검찰 기소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지 말씀들 나누셨나요? 대표님 혹시 추가 기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내가 뭘 잘못한 게 또 있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경 수사에 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특검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려면 반드시 법사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는데요. 그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쥔 한 사람이 뜻하지 않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삼자 내무 개명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가요? 계속해서 관련 얘기들이 나오시는데 이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하세요. 국민은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정당하다고 보고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정치보복이라는 단어는 없다던 정권이 대통령 배우자 의혹엔 묻지마 무혐의로 일관하고 전 정권 수사와 야당 탄압에는 혈안입니다. 여당도 민심을 거스르지 말고 김건희 여사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이제 의원님은 협조하지 않겠다. 이제 법사위 위원이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지 않겠다고 밝혀졌는데 이유는
저는 민주당이 거대한 하나의 추석 전에 정치 쇼를 한번 펼쳐보고 싶었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조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네. 캐스팅 보트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모든 정치 뉴스가 진짜 정치는 실종되고 법치 즉 정치부 뉴스 기자님들이 여의도 재미없고 서초동이 더 재밌으시대요. 그러니까 원래 조정은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민주당과 친척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후보님, 네. 지금 우리 정치가 검찰의 볼모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소환하신 이재명 대표, 또 국회에 발의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들의 퍽퍽한 삶을 중심에 두고 비전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될 이 정치권이 검찰의 결정에 지금 일희일비하고요. 조금 전에 정점식 간사님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도 듣고 있자니 조금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좀 불편했습니다. 위원장님과 국민의힘 간사님의 발언에 굉장히 저는 위축되고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뭐 입안의 반장님도 아니시고 담임 선생님도 아니시고 각 함상 헌신도 않습니다. 네? 그 정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주장이나 의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조정식 의원님의 말씀에 좀 동의를 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죄송합니다. 조정훈 의원님 제가 좋아하는 거 알죠? 네. 예, 한 명밖에 없는데 캐스팅 보트 하려니까 죽겠습니다. 이게 잠시 정해야지 않습니까? 예. 저는 꼭 한 번은 민주당 쉬는 데 가서 앉아 있고 한 번은 국민의힘 쉬는 데 가서 앉아 있습니다. 중간 자주고. 예. 경찰의 어떤 수사 결과가 1년 만에 뒤집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겠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의혹 이야기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경찰청장에게 의원들이 수사 결과가 바뀐 이유를 물었습니다. 어떤 대답을 들었을까요? 성남FC 관련해서 제3자 뇌물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엮었는데요.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면주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사 결과가 뒤집혔는데 이제 어떻게 보실까요?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그 대가성 후원금과 이번에 그 성남 FC 광고비 관련해서 이건 누가 봐도 정말 어이없는 정치 보복이에요. 불과 1년 전에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닙니까? 네. 뭐가 달라진 거죠? 보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번복이 됐고요. 그 진술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증거가 추가적으로 발견됐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떤 내용이 어떻게 번복됐나요? 그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사실 두산건설은 40억이 넘는 돈을 성남FC에 후원을 합니다.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누가 믿겠습니까? 진술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지금 당시 애초 수사 당시에 동일인이었던 그 관계자의 진술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바뀌게 된 특별한 무슨 경위가 있습니까? 이유가? 그 이유까지는 제가 정확히 뒷받침하는 그 증거는 뭡니까? 총장님. 네. 그러면 이건 뭐 어디서 국회 어디서 묻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청장이 뭐 모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누구한테 어떻게 물어요?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답변을 안 드렸지만 사실 객관적인 거는 지금 답변을 드리고 있다고 저는 아니요. 네. 전혀
여야 패를 나뉘어가지고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 시각대로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바라보는 각도로 질의를 하고 청장은 모르겠다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구심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각 의원님들의 질문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지금 청장님 수고 말씀드렸잖아요. 정확히 하겠다고 근데 김철민 의원, 위원장이 얘기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걸려주니까. 그만해. 뭐라고요?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이번 정기국회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법안 처리에 힘을 모으기로 한 반면 법안에 비판적인 여당은 노란봉투법이라는 용어부터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노동부 장관께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우조선해양이 470억 손해배상을 청구를 제기한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건 노동자들이 합리적으로 갚을 수 없는 돈이란 거 아시죠? 현실적으로 470억 은. 쉽지 않을 겁니다. 못 받을 돈을 청구한다는 것은 이건 정치적인 보복이고 탄압이고 정상적인 노동운동을 방해하기 위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석될 소지도 있습니다. 지금 제 대우조선 손배상 아까 5명한테 470억, 이거 한 명에 거의 194억, 100억이잖아요. 그럼 이건 노조 탄압이다. 사실상 이건 살인행위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갚을 수 없잖아요, 해석될 이거. 여지가 있습니다. 예? 합법적 쟁의행위를 너무 좁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 파업이 불법 행위가 되고 그래서 손배 가압류로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법적 쟁의행위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만들자고 하는 겁니다. 장관님. 예. 노란봉투법이 있어요? 통칭 노란봉투법이라고 노란봉투법이라는 법 제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법 제명을 말씀하시면 되지 무슨 노란봉투법이라고 장관도 노란봉투법이라고 같이 그래서 맞장구 치십니까? 예. 어머니 자기 이름 있는데. 아니 알겠습니다. 예. 장관부터 그걸 개념을 똑바로 잡으세요. 알겠습니다. 예. 노조원만 있습니까? 비노전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평등 원칙 위반되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의원님들한테 노란봉투가 뭡니까? 라고 제가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손배 가압류 관련 법안 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장관님 말씀 중에 노란봉투법 말씀하시는데 그럼 저는 그 자체가 좀 불순하다고 봅니다. 연세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생각이 저희보다 좀 다르네. 노동 법제에 대한 좀 걱정하는 위원장님께 좀 말씀드리고, 아니 제가 이걸로 노란 봉투 법은 물러주시게. 공군 성추행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직후 부대 내에서는 피해자가 아닌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상황이 형성됐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검 결과 발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자살에 대한 어떤 고통 때문에 한밤중에 쓴 그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출근이라도 해서 일이 좀 바빠지면 나아질까 생각이 들어 복귀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사무실 선부님도 가해자 두둔하면서 빨간 줄 그으면 취업도 못한다, 선처해달라는 말을 남자친구한테 했던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반복되면서 이젠 복귀하겠다는 용기도 사라져 버렸어요. 제가 인생을 헛살아서 가해자나 챙기는구나 싶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을 위해서 수사를 하면서 느꼈던, 그리고 저희가 늘 회의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웠던 부분은 아직도 군에서는 사실 피해자는 이해란 중사의 그 범행 피해 내용을 보면은 정말 그 말이 추행이지 굉장히 심각한 오랜 시간 동안의 고통스러운 그런 피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같이 근무하는 그 공간에 있던 뭐 중대장, 대대장, 피해자를 격려하기보다는 가해자 걱정이 먼저입니다. 그 이해람 중사가 계속 그런 말을 들으면서 중간에 그런 고민을 합니다. 나 때문에 이게 시끄러워지는 거 아닌가? 피해자가 그런 걱정까지 하면서 죄책감까지 가져요. 그걸 가지고 또 상대방은 또 피해자가 뭐 신고를 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악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그 부대로 전출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람 중사는 그 저희가 쭉 메모 과정을 보면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이 과거를 잊고 살겠구나 했는데, 아까 저희가 기소한 부분에 있는 그 20비 중대장이 15비에다가 연락을 합니다. 뭐 20비 얘기만 하면은 고소하려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식으로요. 그랬던 15비 사람들은 이해람 중사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어느 누구도 살갑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살가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군대라는 그 폐쇄된 조직에서는 직업군인에 대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충분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뭐 통계를 보면 오히려 병사보다 그 직업 부사관들의 자살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병은 그야말로 떠나면 난 다시 다른 사회로 갈 수 있으나, 이 직업군인으로 있는 영원히 계속 가야 되는 이 사람들의 경우는 더 이상 어디 갈 곳이 없는 거거든요. 부디 이번 특검 수사를 계기로 성폭력 피해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군대 내 그릇된 문화와 관행이 개선되고 이해람 중사와 같은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담아 은유와 풍자로 풀어보는 돌발 영상. 돌발 영상은 YTN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주간 돌발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돌발 영상 잘 보셨나요? 다양한 시사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왼쪽을 눌러 YTN 돌아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발 영상 화제작은 물론 친절한 뉴스쇼 뉴스가 있는 저녁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YTN 돌아쩌 구독, 좋아요 기억해 주세요.